시제, 문자하고 내복, 의상이라. 여기 시자는 우리가 시자는 이제 비로소 시자죠. 예, 이렇게 예, 계집여변에다가 요 태자를 썼어요. 이게 비로소 시자죠. 이게 뭐냐면 요 태자는 삼태성의 그 태자예요. 삼태성. 그러니까 여자 몸 안에 하늘의 정기를 간직한 모습이에요. 몸 안에. 우리 삼태성이 어디에 있어요? 삼태성이? 삼태성 얘기는 많이 하는데 아, 하늘에 있지 물론. 어디에 있냐면 북두칠성 그 아래에 이렇게 삼태성이 있어요. 두 글자씩 두 개 별씩.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삼태성의 의미가 뭐냐면 자, 사람은 북두칠성 정기로 태어났다 이거예요. 북두칠성 정기로 태어났다. 아, 그래서 옛날 그 제갈량도 어때요? 자기 목숨 연명하려고 칠성경을 막 부지런히 외우고 그랬잖아요. 칠성경을. 예? 근데 거기 칠성경 속에 보면은 이 삼태성이 이 북두칠성을 갖다가 낳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길러주시고 그런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태자가 바로 그 삼태성의 이 태자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태한다 할 때 이 태자 이렇게 쓰죠. 육달을 변에다가 이렇게 써요. 포태한다 할 때. 뜻은 뭐냐면 이 땅에서 만물이 다 이렇게 잉태가 돼가지고 출생이 되지만은 사실 하늘의 전기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진 거다는 얘기예요. 하늘의 전기를 받아서. 예. 그 뜻을 담은 거예요, 시자가. 그래서 우리가, 요게 이제 나중에, 왜, 여기 무슨 자입니까, 이게? 위태로울 태자예요, 이게. 예. 이제 이게 태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이거 무슨 자일까? 이건 뭐냐면, 이끼. 우리 이끼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생긴 육지에서 가장 먼저 생긴 게 뭘까? 예, 이끼예요, 이끼. 나중에 이끼가 더 진화가 돼가지고 나무로서 가장 먼저 생긴 게 뭘까? 나무. 은행나무? 버드나무라고 얘기해. 버드나무. 선태식물 할 때 네? 선태식물이라고 있거든요. 선? 네, 선태식물. 아. 식물 분류할 때. 아, 그래요? 그때 그 태가 그러면 있기. 선태식물 모르겠네요. 이거. 아마 그런가? 식물 분류의 선태식물이. 아, 그래요? 네. 여기다 이렇게 대죽변을 쓰면은 이거 휘초리예요. 이거 장대. 왜 섞었어요? 네가 사람으로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나무로 치는 거예요. 시제. 이 제자는 이렇게 쓰죠. 이제 제자가
이 소우자에다가 이렇게 쓴 건 뭐냐면 굴레를 씌운 거예요. 예? 그래서 억제한다 라는 뜻도 되고 짓는다라는 뜻도 되고, 예, 그렇죠. 문자는 이렇게 써요. 이건 뭐냐면 위쌍자예. 이건 음양이 사귈 예자예요. 이게 음양이 사귈 예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문자라고 할 때에 문은 어찌 보면은 글자가 만들어진 어떤 근원적인 거. 대개 우리가 글자를 옛날에는 육서로 분류를 했잖아요. 육서. 상형 문자, 지사 문자, 그 다음에 회의, 형성, 전주, 가차,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아마 이제, 문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육서 중에 지사 문자, 상형 문자. 우리 예를 들어 매선자 같은 경우는 이 상형 문자라고 하잖아요. 그죠? 날일자, 달월자 다 상형 문자에서 나와, 상형 문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문자의 어떤 시초로 처음 문자 만들 때 과연 상형 문자 먼저 만들었을까? 지사 문자 먼저 만들었을까?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러면 이것은 윗상자예요. 이건 아래 하자예요. 네? 근데 이것을 그냥 우리가 이렇게 쓰기도 하고 전복자를 써가지고 이렇게, 왜냐하면 이것은 우이라고는 했지만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뭘 가리키는, 그냥 손가락만 가리키는 것이지 어떤 상을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복자를 이렇게 써서 아래 하자도 전복자를 써서 아래 하자 이렇게 쓴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 저 한자의 어떤 그런 글자 조형에 대해서 설명한 책이 뭐냐면, 대표적인 책이 설문해자라는 책이에요. 설문해자에는 육서 중에 맨 처음을 뭘 얘기하냐면 상형 문자부터 얘기하지 않아요. 지사 문자 먼저 얘기해요. 네. 이게 먼저 생겼다 이 얘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 모든 문자가, 사실 모든 문자가 우리 천지의 상형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상형 문자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주역에 보면 제천성상코, 하늘에서는 일월성신의 상을 이루고 제지성형이라, 땅에서는 형체를 이룬다 이런 얘기예요. 이 형체가 이제 이거죠, 이거. 형이라는 글자가. 그러니까 천지의 어떤 문체, 문양, 이걸 보고서 본따서 만든 것이 문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자. 군현홍수가 성경에서 나오는 노아방주 있죠. 학자들은 그게 바로 노아방주가 그때 시대다 이렇게 얘기도 해요. 그때 시대다. 그때의 치수를 할 때에 우리 제왕색이라는 책을 보면은 거기에 우가 단군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단군의 첫째 아드님 부루가 가요. 회우도산이라는 말을 써요. 도산에서 만났다. 도산 여기 장강 있는데 여기 회계산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옛날 보면은 지금은 이 도산이라는 용어가 사라졌어요. 사라졌는데 지금이 어디냐면은 회계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회계산. 회계산이라는 데 거기 가면 그 우인곰 기공비가 있어요. 아, 이거 할 말은 많고, 이거 참 그러네. 예?
저기 혹시 저 삼척에 한번 가보셨어요? 삼척에 허미수 선생의 퇴조비. 삼척에 거기 가면 허미수 선생의 퇴조비가 있어요. 거기 삼척 사람들은 그 비석 비문을 부족처럼 여기고 있어요. 근데 글자 모양이 요상해. 글자 모양이. 근데 그 글자 모양이 저 우전체, 우임금 당시에 쓰던 문자. 왜냐하면 치수를 했으니까. 거기 삼척 지역이 계속 침수로 계속 그냥 백성들이 참 고통을 겪었던 건데 그때에 허미수 선생이 그 퇴조비문을 갖다가 이렇게 글로 쥐어가지고 그래서 비석을 세워뒀는데 그 비석 있는 쪽 더 이상 넘어오질 않았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삼척 사람들은 그 퇴조비문을 부족처럼 여기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거기 회계산이라고 하는 데가 옛날 오나라 월나라 간에 하여튼 싸움이 격전지예요. 여기가 회계산이라고 하는 데가 그 산이에요. 예. 언젠가 제가 거기를 가게 되면은 거기를 꼭 가고 싶어요. 지도상으로만 지도상으로만 답사했어요. 거기를 꼭 가고 싶어. 그런데 하여튼 거기에서 이 오행 치수의 법을 전해받은 거예요. 결국 이거예요. 이거. 여기에서 이 정전제가 우리나라에서는 벌써부터 이 정전제가 성행했던 것이고 이 정전의 원리를 우임금에게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임금이 숙신씨, 주신씨, 우리 동이 족속 주신씨 은덕을 잊지 못해가지고 이 물을 갖다가 다 동방으로 뺐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동방으로. 여기 이 조그만 땅이지만은 이 물이 중국의 거대한 물이 다 우리나라를 향해서 온 거예요. 우리나라를 향해서. 그리고 매년 단군을 매셔놓고 제를 지내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참 문자 얘기하다가 지금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 그 김일부 선생의 영가무도라고 하는 그 소리로서 전하는 게 있는데 아, 어, 이, 우라고 하는 이 소리로서 이게 수련하는 그런 법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 꼭 일부 선생이 사실 창안한 것이 아니에요. 그 전부터 전해져 오는 그 법이 있어요. 그걸 좀 더 체계화시켜서 이렇게 전하신 것이지. 그것이 사실은 어떤 것과 연결되냐면은 우리 관세음보살 비밀진언 아세요? 네? 오만이 반매훔. 다 이 원리예요. 이게 이 원리예요. 나중에 이제 때 되면은 네, 그거 말씀해 드리기로 하고. 자, 여기 시제 문자. 이것도 의상 얘기 하려니까 또 할 얘기가 많네. 또 이건 다음 시간 때. 다음 시간 때. 아주 중요하지, 의상 문제가 또.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문자의 문자 형태가 천원지방. 하늘은 둥글고, 땅은 뭐가 났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자 형태도 보면은 둥근 형태와 모난 형태를 바탕으로 해서 이 문자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 한글도 마찬가지죠.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천지의 두 기가 이제 사귀고 변화해서 역시 모든 만상이 이렇게 생겨나듯이 거기에 따라서 이제 문자도 역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근원적인 뜻으로 여기 사귤예자, 무이상자에서 사귤예자의 뜻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그래서 아마 대개는 우리가 문자를 분류할 때에 지사문자, 상형문자를 문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자는, 여기 이제 새끼 치는 거예요, 이제. 아들 자자 쓴 거예요. 새끼 친 거예요. 그래서 회의니, 형성이니, 전주, 가차, 이런 문자들은 요 자라고 이제 자로 분류를 하죠. 그죠? 처음에 문자를 만든 사람이 누구겠어요? 처음에 문자 만든 사람. 대개 우리는 황제 때의 신하인 창일이 문자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창일이. 그런데 옛글을 보면은 5월 춘추라고 하는 중국에서 나온 그 사설을 보면은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황제가 풍산을 지나 청구라고 하는 곳에서 자부선인을 만났다고 해요. 자부선인. 자부선인을 만났다고 해요. 거기에서 책을 하나 받은 게 있는데 그게 곧 황제 중경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책을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책을 갖고서 창일로 하여금 문자를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역사 속에서 황제의 신하 창일이 문자를 만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책을 받은 자는 자부선인이고, 자부선인은 누구냐면 우리 동이족이에요. 그래서 옛날부터 중국인들은 자기네 나라 문자를 화문이라고 하고, 중화할 때 쓰는 화문, 화문이라고 하고, 동방에 있었던 그 문자를 동문이라는 말을 씁니다. 동문이라는 말 써요. 그러면 이 동문의 흔적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게 훈민정음이에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게 우리 보통 한글이라고 하지만은 이게 바로 세종대왕 때에 만들었던 훈민정음이고, 훈민정음에서도 분명히 밝혔듯이 거기는 뭐라고 쓰냐면 이 글은 옛 고전을 모방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옛 고전이 뭐냐? 바로 우리 상고 시대에 우리 민족이 썼던 그 문자 형태예요. 네. 제가 예전에요. 네. 중국 여강에 이제 여행을 갔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여강이 이제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조그마한 아주 고서적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가 이제 동파 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예. 거기서 책을 한 권을 그냥 우연히 예. 너무 신기해가지고 샀는데 거기에 상형 문자가 들어있는 책이 예.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문화가 동파 문화라고 따로 있었잖아요. 예. 그 근거가 여기 있는데도 중국은 자기네들 문자를 다 만들었다고 해가면서 이렇게 그렇죠. 그렇지. 이제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예. 사는 역사들은 살짝 못하네. 그런 게 다 흔적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민족이 처음으로 이 문자를 만든 분을 누구로 보냐면은 신지 씨라고 있어요. 신지 씨. 우리는 보통 창일로 이렇게 보통 문자의 그 기원으로 이렇게 삼지만은 신지 씨가 있어요. 신지 씨. 신지 씨.
나중에 언제 제가 때가 되면 한번 신지비사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우리 전통 글로서 천부경을 얘기하잖아요. 사실 천부경은 예전에는 이렇게 어떤 정사 속에 소개되어 있는 책이 아니에요. 소개되어 있는 글이 아니에요. 후대에 나왔어요. 후대에. 그래서 참 이게 과연 우리 전통의 글인지 아닌지 문헌적으로 본다면은 참 확신할 수가 없는 그런 글이기는 한데, 여기 신지비사라고 하는 것은 이게 우리 역사 속에 나와요. 고려사에 보면은 김의제라는 사람이 전하는 글이 있어요. 글자가 50글자로 전해지는데, 사실 그 50글자를 설명한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여기 큰 틀에 보면 우물정자예요. 우물정자. 이게 우물정자는 우리 고유의 문양이에요. 우리 지금 훈민정음 이 글자 형태가 여기에서 전해졌다는 얘기예요. 여기. 그 50글자 다 이걸로 설명해요. 여기 보면은 여기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점할점 이응 뭐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다 나와요. 또 모음을 보면 아, 야, 여, 오, 요, 우, 유, 이 다 나와요. 우리 보통 맹자의 글에 보면은 정전제가 한나라 때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나라 때부터 시작됐다. 그래서 은나라, 주나라 때에도 정전제가 계속 이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요것도 참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우리의 강역이 옛날 한단 시대로부터 해가지고, 한단이 뭐냐면은 환인시, 환웅시, 그 다음에 단군을 합쳐서 그 역사를 합해서 환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환단. 네. 환단 시대의 이 강역이 이게 계속 줄어들어서 지금 이게 반도 땅으로 돼버린 거예요. 당시에 이 환단의 역사는 조금 시간 걸리더라도 이런 거 얘기 아무래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우리의 강역을 보면은 그때 당시에 단군 조선시대 때만 하더라도 여기에 이제 이렇게 볼록 나왔는데 이렇게 여기 일본이 이렇게 있고 여기 제주도가 이렇게 있고, 예? 그죠? 근데 우리의 당시에 단군 조선시대 때의 역사를 보면은 이게 황하가 이렇게 이렇게 가고 장강이 너무 밑에까지 막 가있더니 이렇게 가는데, 예? 이게 황하강이 여기 장강이에요. 그런데 요 산동반도 지역 이 일대가 다 단군 조선시대 때 우리 강역이었어요. 너 영토가 너무 넓다 보니까 삼한관경제를 둔 거예요. 삼한관경제가 뭐냐면 영토가 너무 넓으니까 우리가 세 조각으로 나누어서, 본래 단군은 여기가 어디 근방이냐면 하얼빈 있는데, 만주 여기 하얼빈 있는데 여기가 단군이 직접 다스리고, 여기는 부단군이 이제 번조선, 여기가 진안이고, 진안, 이거 신안이라고 해요. 요 신자 써가지고 신안이라는 말 써요. 신안, 여기가 번한, 여기
여기 일대는 마한. 이게 삼한관경제라고 하는 거예요. 삼한관경제. 여기 수도는 저기죠. 평양이에요, 평양. 평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영토가 이렇게 광활했는데 사실 이것도 조금 더 거슬러 가면 이건 단군 조선시대 때 일인데 더 거슬러 가면은 환웅시대에 우리 치우천왕이 있죠. 저기 막 악마 형상을 한 그 왜 악마라고 했는지 모르겠어. 예? 치우천왕이에요. 천왕 시대에 그때는 나라 이름이 배달했어요. 우리 배달 민족이 바로 그 이름이 딴 거예요. 나라 이름이 배달했었고 그때 수도가 신시였어요. 신시. 단군 조선 시대 때는 단군 때는 나라 이름이 조선이었어요. 수도는 아사달했어요. 네. 그런데 환웅 시대에 아마 이 요하강 이쪽에 아마 수도가 아마 있었을 텐데 이쪽으로 옮긴 거예요. 옮긴 것이 청구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를 청국이라고도 하죠. 이게 환웅 시대에 수도 이름을 청구로 옮긴 거예요. 환웅 치우천왕 때에 청구로 옮긴 거예요. 그럼 청구가 어디 부근이냐? 지금 역사는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지만은 대개 어디로 비정을 하냐면은 곡부요. 곡부, 산동반도에 있는 곡부. 거기를 청구로 보는 거예요. 청구. 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느냐?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치우 시대에 누구하고 싸웠냐면은 황제와 싸웠어요. 아까 황제 있죠? 어디에서? 탕록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탕록. 탕록이 어디에 있느냐? 북경 근처예요. 북경 근처.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북경을 가시면은 북경만 가가지고 거기 뭐 만리장성이니 그것만 보려고 하지 마시고 거기서 얼마 안 떨어져 있어요. 사실 저도 못 가봤어요. 그런데 제가 지도상으로는 다 제가 도상으로는 제가 다 답사를 했죠. 제가 거기서 57km 57km 북경에서. 그러니까 가이드한테 우리 조금 거기까지 갔다 옵시다. 거기서 역사를 왜곡하는 막 그런 이제 건물들을 막 들었습니다. 그럼 가볼 필요가 있어요. 옛날에는 중국인들이 자기네 시조를 황제로 시조를 해놨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 홍산 문화를 이렇게 보니까 이거 완전히 자기네 문화와는 동떨어진 막 그냥 유물들이 출토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 단군 조선시대 때 우리의 풍습이 그냥 그대로 고스란히 거기에 막 출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느냐? 황제를 자기의 시조를 하지 않고 거슬러서 신롱시, 거슬러서 복후시까지 다 우리 영토로 그냥 자기네들 영토로, 자기네들의 시조로 그냥 그렇게 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보통 인류 4대 문명을 얘기할 때에 황하 문명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홍산 문화는 여기 황하 문명보다도 1000여 년 더 거슬러서 더 발달된 문화가 여기서 막 출토된 거예요. 그냥 세계인들이 깜짝 놀라요. 세계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게 중국인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자기네들 유리한 쪽으로 막 지금 끌고 가고 있고 동북공정이니 뭐니 다 거지게 하는 거예요. 한편 우리나라는 어때요? 그나마 다행이에요. 왜냐? 우리나라 지금 얘기하면 뭐 단군 얘기하면 목도 베고 막 다 그러는 우리 조상인데도 불구하고 목도 베는 우리 현실이잖아요. 네? 그런데 중국인들이라도 자기네들이 그렇게 자료를 보관하니까
뭐 역사 어떻게 왜곡하든 간에 그건 이제 나중에 유물 통해서 우리가 그걸 통해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아, 단군의 역사를 갖다 아, 이랬구나. 그 홍사물은 아, 이렇구나. 지금 굉장한 문물이 여기 막 훑어지고 그런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치우천왕 때의 강역이 또한 이랬어요. 일로 옮긴 이유가 뭐냐면 여기가 너무 넓으니까 그러니까 이쪽에 있다가 일로 온 거예요. 곡부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내가 우리 학교 사람들하고 치우천왕이 묻힌 무덤을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거기 요 근방에 있어요. 요 근방. 여기 탕로가고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바로 이제 동이족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동이족. 여기는 바닷가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오행 사상이 발달될 수밖에 없어요. 중국인들은 음양 사상이야. 여기 내륙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냥 해 뜨고 달 뜨고 요것만 보는 거예요. 바다는 늘 침수가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치수를 잘해야 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치수할 수 있는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여기는 오행 사상이 발달됐고 오행 사상의 증표가 뭐냐? 정전제 이거. 정전제. 그러니까 요순 시대에 9년 홍수가 있었어요. 요순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우임금 우로 하여금 치수하게 한 거예요. 아버지한테 맡겼는데 아버지가 이걸 억지로 막다 보니까 그냥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많은 사람이 또 덜 살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감옥에 가서 죽였어. 그리고 그 아들 보고 다시 대를 이으라고 한 거예요. 9년 홍수가 성경에서 나오는 노아방주 있죠. 학자들은 그게 바로 노아방주가 그때 시대다 이렇게 얘기도 해요. 그때 시대다. 그때의 치수를 할 때에 우리 제왕색이라는 책을 보면은 거기에 우가 단군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단군의 첫째 아드님 부루가 가요. 회우도산이라는 말을 써요. 도산에서 만났다. 도산 여기 장강이 있는데 여기 회계산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옛날 보면은 지금은 이 도산이라는 용어가 사라졌어요. 사라졌는데 지금이 어디냐면은 회계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회계산. 회계산이라는 데 거기 가면 그 우인곰 기공비가 있어요. 아, 이거 할 말은 많고, 이거 참 그러네. 예? 저기 혹시 저 삼척에 한번 가보셨어요? 삼척에 허미수 선생의 퇴조비. 삼척에 거기 가면 허미수 선생의 퇴조비가 있어요. 거기 삼척 사람들은 그 비석 비문을 부족처럼 여기고 있어요. 예. 근데 글자 모양이 요상해. 글자 모양이. 근데 그 글자 모양이 저 우전체, 우임금 당시에 쓰던 문자. 왜냐면 치수를 했으니까. 거기 삼척 지역이 계속 침수로 계속 그냥, 백성들이 참 고통을 겪었던 건데, 그때에 허미수 선생이 그 퇴조비문을 갖다가 이렇게, 글로 쥐어가지고, 그래서 비석을 세워뒀는데, 그 비석 있는 쪽 더 이상 넘어오질 않았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삼척 사람들은 그 퇴조비문을 부족처럼 여기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거기 회계산이라고 하는 데가 옛날 오나라, 월나라 간에 하여튼 싸움이 격전지예요, 거기가. 회계산이라고 하는 데가. 그 산이에요. 예. 언젠가 제가 거기를 가게 되면은 거기를 꼭 가고 싶어요. 지도상으로만. 지도상으로만 답사했어요. 거기를 꼭 가고 싶어. 그런데 하여튼 거기에서 이 오행 치수의 법을 전해받은 거예요. 결국 이거예요, 이거. 여기에서 이 정전제가 우리나라에서는 벌써부터 이 정전제가 성행했던 것이고
이 정전의 원리를 무임금에게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무임금이 숙신씨, 주신씨, 우리 동이 족속 주신씨 은덕을 잊지 못해가지고 이 물을 갖다가 다 동방으로 뺐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동방으로. 여기 이 조그만 땅이지만은 이 물이 중국의 거대한 물이 다 우리나라를 향해서 알고 온 거예요. 우리나라를 향해서. 그리고 매년 단군을 매셔놓고 제를 지내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참 문자 얘기하다가 지금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 그 김일부 선생의 영가무도라고 하는 그 소리로서 전하는 게 있는데 아, 어, 이, 우라고 하는 이 소리로서 이게 수련하는 그런 법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 꼭 일부 선생이 사실 창안한 것이 아니에요. 그 전부터 전해져 오는 그 법이 있어요. 그걸 좀 더 체계화시켜서 이렇게 전하신 것이지. 그것이 사실은 어떤 것과 연결되냐면은 우리 관세음보살 비밀진언 아세요? 네? 오만이 반매훔. 다 이 원리예요, 이게. 이 원리예요. 나중에 이제 때 되면은 네, 그거 말씀해 드리기로 하고. 시제 문자하고 내복 의상이라 비로소 문자를 제정하고 만들고. 문자를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문자를 만든 목적이 뭘까요? 왜 문자를 만들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요.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주역에서는 밝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문자를 통해서, 이게 말로만 세상을 다스리다 보면은 직접 만나서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자를 제정해 가지고 만조백관이 말하자면은 만조백관이 다 살필 수 있도록, 그리고 백성들도 문자를 통해서 아하, 저 윗사람들의 뜻이 어디에 있구나라고 하는 거, 미응을 바르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문자를 만든 거겠지요. 그러니까 어두운 세상을 밝은 세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문자를 만들었겠죠. 그래서 본래 우리는 문자라는 용어를 썼지만은 그 옛날 이전에는 이 계라고 하는 이게 글계자예요. 우리 계약할 때 쓰는 계자죠. 근데 이게 글계자예요. 우리 서계 문자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나무 판때기에다가 요 칼로 요 새긴 거예요. 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그 뭐 각골문이라든가 그 이전에 쓰던 것을 갖다가 우리는 이제 결승문자라고 하고, 맨 처음에 결승문자를 얘기하고 이제 끈에다가 이렇게 매듭을 지어가지고, 그래서 서로 간의 어떤 계약이라든가 이런 등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는, 증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목적에서 끈으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의사 전달을 이렇게 표시한 것이고,
여기는 이제 끌로 이렇게 새겨가지고, 칼로 새겨가지고, 그 어떤 계약 관계를 얘기한 것이고, 그것이 이제 더 발달돼서 지금 이제 문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 거였죠.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문자를 만들었는데, 이걸 갖다가 글이라고 하는 글게, 이게 우리는 지금 이걸 아이고 가운데 손가락이 이게 그냥 되니까 우리는 이걸 개라고 이렇게 이 지금 소리를 개라고 하지만은 본래 요게 이것이 음이 글이었어요. 글. 이 사람 이름을 얘기할 때는 설로 읽죠. 설. 사람 이름 설. 우리 은나라 시조가 설이에요. 아마 그분이 문자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문교부 장관직이었어요, 그분이. 예. 그 은나라에서 갑골문이 출토되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은나라가 우리 동이족이에요. 은나라가. 그러니까 이 중국인들도 한자의 기원, 우리 지금 말하는 한자라고 하는 것이 갑골문에서 이렇게 전해진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은나라는 동이족이고, 그러니까 이 문자를 만든 민족은 동이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이걸 갖다가 걸개라고 하는 겁니다. 걸개. 우리가 거란족 할 때 이게 이 거리라는 말도 쓰고 하는데, 결국 거리니 글이니 설이니 다 이게 우리의 본래 의미예요. 자, 그래서 문자를 만들고 이제 내복 의상이라. 이의 내자는, 자, 이의 내자가 이렇게 쓰죠. 쭉 긋고 이렇게 쓰는데, 이게 뭐냐면 사람 인자를 이렇게 쓴 거예요. 사람 인자 이렇게 쓴 건데, 요건 이렇게 쓰니까 이게 뭐냐, 사람이 몸을 구부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구부린 모습. 여기에다가 아들 자자 쓰면 어떻게 돼요? 네, 잉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애를 베고서 이렇게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몸을 구부린 모습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내복. 네. 육다를 자에다가 이렇게 쓰죠. 네. 요건 뭐냐면, 육다를 자, 사람 신체를 뜻하는 거예요. 사람 신체를 가리키는 글자인데, 여기다가 요렇게 쓴 것은 뭐냐면, 이게 부절을 의미하는, 부절, 병부절. 네, 부절을 뜻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또 자는 손을 뜻하는 글자예요. 그러니까 내 몸에 맞게 부합되게, 내 몸에 부합되게, 네? 옷을 입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손으로 동작해가지고 옷을 입는 뜻으로.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불복, 의복에 관련한 글자가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뭐 복종하다, 뭐 옷을 그 몸에 맞게 이렇게 따르는 뜻이니까 복종하다, 또는 뭐 복용하다, 뭐 이런 것까지 다 나중에 이제 뜻이 이렇게 변천이 됐지만은 내 몸에 맞게 옷을 해 입는 뜻으로 말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자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썼지만은, 이게 우리가 의상을 옛날에 옷을 이렇게 제정한 목적이 뭘까? 물론 대개는 두 가지 목적이 있겠죠.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또 사람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우리가 옷을 해 입었죠. 그런데 처음에는 그런 목적이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여기 이제 이 옷을 의상이라고 이렇게 둘로 나눴어요. 의상, 옷의 여기 의상 상자를 뭐 썼는데 치마 상자죠. 치마 상자. 상의를 의라고 하고 하의를 상이라고 이렇게 해요. 처음에 옷을 해 입을 때는 아마 그냥 머리만 이렇게 저 옷 둥글게 이렇게 파가지고 머리만 쏙 내놓고 사방을 딱 가리는 식으로 옷을 만들었겠죠. 아마 복쿠시 때는 그랬겠죠. 짐승을 잡아가지고 짐승 가죽으로 이 몸을 갖다가 감싸게 한 그리고 때로는 또 풀잎 같은 걸로 몸을 이렇게 가리고 뭐 이렇게 했었겠죠. 그것이 이제 상의와 하의로서 이렇게 구분을 짓게 한 때가 언제냐면은 공자의 말씀에 의하면, 공자의 말씀에 의하면은 이게 황제 요순 시대 때라는 얘기예요. 이게 주역에 있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황제 요순 시대 때에 수의상이 치천하라, 의상을 드리워서 천하를 다스리셨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상의와 하의를 통해서 어떻게 세상을 질서를 이루도록 했을까, 다스리도록 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오디자를 이렇게 이제 썼지만은 이게 이제 화할화자로도 뭐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쓰지만은 옛글에는 이걸 갖다가 통용하는 것이 여기 우상자에다가 두 사람을 갖다 이렇게 썼어요. 이게 두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쓴 거예요, 이게. 두 사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왜 우리가 석기를 잡잤을 때 보면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쓰죠. 이렇게 써요. 이게 오디자를 뜻하는 글자예요. 나무목자에다 새축자 쓴 거예요. 새가 나무에 앉아 있어. 앉아가지고 이 나무 막 그걸 갖다 다 둘러 쳤으니까 마치 옷으로 장식한 것처럼 모여들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한 가지 색입니까? 알록달록하게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이게 석길 잡자가 되는 거예요. 석길 잡. 이게 말이야 나무를 갖다가 이게 둘러친 것을 옷으로 이렇게 둘러쌌다 하는 뜻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디자를 이렇게 두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한 겁니다. 두 사람. 그럼 여기서 말하는 두 사람은 무슨 뜻일까? 너와 나 구분짓게 하고 상하를 구분짓게 하고. 자, 너와 나를 구분짓게 하고 상하를 구분짓게 한다는 뜻은 뭐냐면 질서를 이루도록 하는 거예요. 질서. 남녀 간의 질서. 윗사람 아랫사람 간의 질서. 이것을 의복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것은 위에 걸치는 옷이로구나. 이건 아래를 가리는 옷일세. 이렇게 은연중에 의복을 통해서 상하의 어떤 개념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 개념. 이게 의복이 갖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를 행할 수 있는 의복을 통해서 예의 사회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목적에서 의복을 제정을 한 겁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언뜻 말씀드렸죠? 모자는 왜 썼을까? 우리가 사람이 일정 연령에 달하면은 모자 씌우는 의식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관례고 여자는 비녀를 뽑는 의식. 그죠? 네. 이게 머리를 장식하는 거예요. 머리를. 그 머리를 장식하는 것은 곧 그 새 머리의 벼슬, 그걸 상징한 거예요. 모자 씌우는 것이. 새라고 하는 것은 주역에 말하자면 이중헛괴, 밝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밝음.
그러니까 사람이 어려서 지 멋대로 하다가 이제 어른이 되면 이제 책임질 수 있는 말과 행동을 갖다가 요구하는 거죠. 너 이제 밝은 사람이 돼야 된다. 에? 말도 바르게 해야 되는 것이고 행실도 바르게 해야 되고 그걸 모자를 씌우는 의식을 행함으로써 이게 왜 우리가 저 어린애를 옛 한자를 이렇게 보면은 을라라고 해요. 을라. 예, 예, 얼라, 을라. 이게 뭐냐면 세 글자 쓴 거예요. 세 글자. 예? 그 나자는 이제 전미사에다가 나자 쓴 거예요. 이렇게. 이게 뭐예요? 을이. 나무가 꼿꼿이 크지를 못하고 어린애가 처음에 싹이 나올 때는 이게 을자시로 나오잖아요. 구부러져 나오잖아요. 어린애를 갖다가 초목이 아주 여린, 그런 뜻으로 비유를 한 거예요. 을라라고. 근데 이제 나이를 먹게 되면은, 되게 예쁘면은, 남자 나이는 20살, 여자 나이는 16. 이렇게. 먹게 되면 이제 어른, 이제 음양의 도를 통할 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책임을 씌우기 위해서 모자 씌우는 의식을 한 거고, 이게 관례지요. 관례. 여기 이게 의라고 하는 것도 이게 두 사람을 이렇게 쓴 이유가 뭐냐면, 너와 나, 남녀 관계, 상하 관계, 이걸 구분짓도록 하는 거예요. 의상을 통해서 구분짓도록 한 거예요. 본래 이게 의상이 오드이자는 상의예요. 그래서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위에는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래는 치마는 네모지게 만들었어요. 천원지방을 형상한 거죠. 그죠? 천원지방. 그래서 이 땅은 뭡니까? 하늘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하늘의 기운을. 그러니까 상자는 여기 안 보이시죠? 그래요. 상자는 이게 숭상할 상자예요. 숭상할 상자에다가 오드이자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기 오드이자는 이게 하늘을 상징하는 거죠. 그죠? 하늘을 숭상하는 뜻에서 상이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땅이 하늘의 기운을 받아들이고 하니까. 그게 치마의 의미죠. 그래서 이 치마는 네모지게 이렇게 만든 겁니다. 네모지게. 상의는 둥글게 만들고, 땅은 네모지게 이렇게 만든 거예요. 예. 하여튼 의복을 제정한 목적은 이렇게 의복을 통해서 질서를 이루게 하려고 하는 예의 사회를 이루도록 하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는 겁니다. 지금은 옷하면 날개로 생각하죠. 그죠? 옷하면 예의니 뭐니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옷하면 날개예요. 그냥 날개. 본질에서 벗어났죠. 본질에서. 사람이 예의 사회와 법치 사회 간의 차이가 뭘까요? 법치 사회에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으로 획일화를 시키는 거죠. 예는 자율적인 걸 요구하는 거예요. 자율. 외부에서 강압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잘못했을 때는. 그렇잖아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 누르는 거지만은 예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안에서
스스로를 법을 삼는 거예요. 이게 자율 아니겠어요? 자율. 사람이 이렇게 사람들 모두가 다 이렇게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만 있다면 법이 필요가 없는 거죠. 법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를 우리가 사회 질서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예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은 국가에서 지금은 충효를 자꾸 주장하지만은 옛날에는 충효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긴 게 뭐냐면 예와 악을 강조를 했어요. 옛날에는. 예가 충만하다면 법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글에 보면 어떻게 표현했냐면 주역에 보면 이렇게 썼어요. 수의상의 천하치라. 의상을 드리울 수 천하를 다스렸다는 얘기예요. 이게 천하를 다스리는 것이 법 갖고 되겠어요? 지시왕 법 갖고 일식을 했을지는 몰라도 오래 못 갔지. 한 15년밖에 못 갔죠. 그죠? 그러나 진정 예의 사회로서 국가를 다스릴 수만 있다면 그건 오래 가지요. 예, 오래 가지요.